자, 보자. 자, 70번부터 펴주세요. 70번부터지. 네. 70번. 아, 오늘 부등식까지 후딱후딱 하자. 자, 금방 끝나요. 예. 70번. 그 다음 부정방정식만 잘 뚫으면 금방 끝나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 땅이 있대. 화력이니까 그림이라도 그리는 게 정상이야. 그림 그려주세요. 자, 그때 대각선 길이가 루트 13이래. 대각선 길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반대쪽 표시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요거에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얘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난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표현할 건데 새롭게 가로랑 세로 길이를 각각 1km씩 늘린대. 그럼 요거 1씩 늘어났죠? 여기 1 늘어났어. 그 다음 y 값이 1만큼 늘리니까 우리가 y 더하기 1이 되는데 사각형 구성이 여기 y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뀔 거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각형 나온 거지. 맞아요? 그때 요 부분 여기 잘 봐야 돼. 요 부분 요거 1만큼 늘렸고 1만큼 늘린 거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때 그거라고 표현할 때 문제에서 알려줬어. 처음 땅보다 6제곱킬로미터만큼 늘어났대. 처음 넓이 몇이에요? x, y죠. 나중 넓이는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의 곱이죠. 이게 요거보다 몇 큰 거야? 분홍색이 몇 커? 6만큼 크죠?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식을 하나 제공돼 있는 거고 처음 수식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라 나와 있어? 그냥 13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두 식을 연립 잘해볼래요? 라고 써 있는 식이야. 자, 그럼요. 요 수식에서 xy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식에서 얘랑 얘가 지워지니까 x 더하기 y 값이 5달아 써 있으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 수준이네.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오케이? 이걸 통해서 가로랑 세로 길이 차를 구하세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x는 5 빼기 y다 라고 바꿔서 값을 1차식을 정리해서 값을 대입해준다. 대입해줄 거예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 25 빼기 2y, 10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y제곱 얘가 될 거고 이 값이 13이다 하니까 2y제곱 마이너스 10y, 그 다음 여 값이 플러스 12는 0이다.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y 값은 2 또는 3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y 값이 2다만 풀면 끝난 거야? 아니죠. 그거에 마땅하게 x 값까지 찾아야지 연립 방정식 처리한 거잖아. 그래서 y 값이 2야. 그럼 x 값은요? 3. y 값이 3이면 x 값이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둘의 차니까 차라는 건 뺄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는 말이 차예요. 그래서 항상 1인 거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차야. 개념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차란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똑같은 값이면 0까지 되겠죠.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 차 개념을. 그래서 식이 아니라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 다음 71번. 그 다음 오늘 1차 부등식 일부분까지 잘 가볼게요. 하나, 둘, 있어요. 부등식. 거기만 잘 하면 돼. 금방 끝나. 문제 안 많아. 그만큼만 풀면 돼. 개념 설명이 있어. 자, 요만큼이고요. 문제에서 써 있는데 직사각형 I, F, J, D 요 직사각형이 요만큼이 생기게끔 우리가 겹쳐놨대. 두 사각형을. 그때 저만큼의 둘레는 8, 요만큼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해줄게요. 요만큼 둘레가 8이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B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H 얘네 길이가 우리가 몇이다? 루트 74다 라고 써 있을 때 문제에서 ID의 값을 구해라 라고 써 있으니까 나 여기 X라고 이렇게 써줄래. 그럼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연립할 줄 아니까 X 더하기 Y에 대한 식으로 하나 고정해 놓을 거야. X 더하기 Y는 4다. 둘레니까 4. 절반.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부분을 잘해줘야 돼. 요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네는 계속해서 표현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밑변 길이를 표현해 줄 거야. 밑변 길이는요. 잘 봐. 후서가 너 밑변 길이 몇이야? 8? 겹쳐놨는데? 안 겹쳤을 때가 8 아니야?
밑변 몇이야? 너 5cm랑 7cm짜리가 있어. 2cm 겹칠 거야. 2 겹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8-x요.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5 더하기 7 해준 다음에 겹치는 게 한 번, 두 번 세졌으니까 겹치는 거 한 번 소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 거잖아. 근데 우리가 겹치면 동그라미 V 네모만 세줘야 되니까 겹치는 거 하나 걷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4만큼 해서 x를 걷어내주면 여기가 8 빼기 x가 되고요. 그 다음 요변 길이는 8에서 우리가 y 한 번 겹치니까 빼기 y 저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값이 우리가 8 빼기 x의 완전제곱 플러스 8 빼기 y의 완전제곱 요 값은 값이 몇이다? 74다 라고 써있는 거 둘이 연립하세요 라고 써있는 문제다. 오케이? 지금 저것만 연립 잘 해주자 라고 써있고요. 그때 x값 찾아주면 된다. 자, 계산할게요. 계산하기가 싫은데 일단 여기에서 차연산 없애기 위해서 x 빼기 8로 바꿀 거고요. 요거의 제곱으로. 이건 바꿔도 되잖아. 마이너스 연산 없어지잖아. 계산 쉽게 하려면 자 계산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꿔주고 그다음 옆에 잠시만요. 계산 빨리 하려면 요렇게 넣는 게 낫겠다. 어차피 밑에 거는 2차식이죠. 위에 건 1차식이지. 그래서 우리 2차에다가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할 거야. y는 4 빼기 x 요 값을 대입해준다. 요따 값을 대입 걸게요. 그 다음 x값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 x값만 잘 찾자. 자 그때 x 빼기 8의 완전 제곱하고요. 식이 옆에 4 빼기 x에다 대입해주니까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x 빼기 4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다 바뀌어서 이 값이 74다. 이거 푸시한 거지. 그럼 계산하면 2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x 64, 16, 80 여기 이하니까 플러스 6.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값이 0이네. 그래서 x값은 x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데 x값은 3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쓸게 위에. 그 다음 두 번째 1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뭔가 더 제공되어 있지. 저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값만 해주는 거야. 아까 센 할 때 그 말이야. 우리가 값이 두 개로 갈렸을 때 문제 읽어주세요. 단 id가 dj보다 작다라 써있으니까 x값은 y값보다 작다라고 써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것만 우리 값이 될 수 있다고. 3 대입하시면 y값이 1 대입하시면 y값이 3. 그래서 어느 것만 돼? 얘만 된다. 오케이? 그래서 x값은 1이다 라고 되는 거야. 이거 꼭 따져줘야 돼. 이거 안 따지면 값 두 개다. 저거 벌레예요? 벌레네. 나방이 하나씩 들어와요. 네? 응. 우와. 벌레네. 묻은 건 줄 알았어요. 아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요? 신나서 막. 걔 요즘 이상해졌어요, 쌤. 왜? 어떻게 됐어? 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그 펜으로 저한테 빵 이지라네요. 정신. 펜을 받아서 왜 저보고 안 받아주냐고 뭐라 하던데요? 또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여기 16. 봐봐. 우리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요 밑에 절반에다 내가 설명 먼저 해줄 거야. 부정방정식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고 문제 풀게. 부정방정식이란 게 무엇이냐? 부정방정식이란 건요.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후서가 이거 풀 수 있어? 풀 수 있니? 이거 x값 y값 고정으로 딱 한 값씩 나오는 거 아니지? 이거 그냥 우리 1차 함수 형태야. 근데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x, y 값이 정해지지 않지. x, y 값이 무수히 많은 식이래. 무수히 많죠. 저 순서상이 무수히 많다야. 그때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을 식의 개수랑 너네 나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 거야. 식 개수랑 문자 개수만 맞춰. 문제가 어려워도 이걸로만 식을 짜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문제 풀이법이거든. 방정식 형태 푸는 방법. 얘네가 같아지면 방정식인데 식 개수랑 문자 개수가 같지가 않아서 풀리지 않는 상태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때 문자 개수가 실제로 더 커서 풀 수 없는 거야. 문자 개수가 더 커서. 문자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맞아? 이 상태일 때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야. 문자의 개수가 식 개수보다 많은 식.
개수가 식 개수보다 이게 부정망명식의 시작점이에요. 문자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다. 이게 부정망명식의 시작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부정망명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래서 조건이 따라서 여기다 써줄게요. 따라서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야.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자연수 조건이야. 자연수 조건. 너네가 나랑 복소수 거듭제곱 요거부터는 했거든 같이 다. fn 값 그런 거 할 때 n에다 직접 대입하지. 기억나? 후석 기억나? 자연수? 거듭제곱 자연수 a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a에다 1, 2, 3, 4 직접 대입하던 거 기억나? 답 나오잖아. 그래서 자연수의 관점이면은 무조건 대입 관점으로 처리하는 거야. 대입 관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저 식에 대해서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다. 이걸로 바꿀게요. 요 식을 문제 우리가 풀 거야. 요 식을 풀 거야. 그때 얘네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y 값은 값이 3이니까 한 값을 고정받는 거야. 자연수 1이 돼서 y 값은요 2가 되겠지. 1,1한 순서상 하나, 2,1이란 순서상 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직접 대입하시는 관점이야. 자연수 조건. 그러니까 저 식을 풀려고 하는데 xy는 자연수다라고 써 있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조건이 있어가지고 문자 두 개인데 풀 수 있는 거야. 저 조건이 없으면 풀 수 없다야. 무수히 많다 해가. 자, 그러고요. 두 번째 정수 조건이야. 정수 조건은요. 정수 조건은 무엇이냐? 어디에 근거하는데? 인수분해에 근거해요. 인수분해에 근거해. 뭔 말인지는 밑에 보시면 돼요. x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잠시만 식 조작 좀 마이너스 7은 0 xy는 이렇게 써 있어. 아 숫자 너무 크다. 숫자 너무 크다. 너무 어렵다. 자 마이너스 5로 할게요. 마이너스 5. 똑같이 큰데 그냥 갈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 y 두 문자잖아. 정수면은 음의 정수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음의 정수까지 가잖아? 그럼 0, 3, 마이너스 1, 4 계속 갈 수 있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냥 자연 조건처럼 정수를 직접 대입하면 정수는 직접 대입하면 무수히 많아. 직접 대입 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식을 조작 거는 거야. 어떻게 조작 거는지 봐요. 그러고 정리해 줄게. x로 묶어. y 빼기 1, 그 다음 옆에 플러스 y, 그 다음 옆에 여기에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 조작을 거는 거야. y 빼기 1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남지. 이항하시면 값이 4가 나와. 우리가 2차 함수 했을 때처럼 식 조작 거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듯이. 그 이유 끝에 말해줄게. 그때 앞에 거 x 플러스 1의 곱, 그 다음 뒤에 y 빼기 1의 곱, 이 값이 4라는 거야. 그럼 이때 정수라는 거는 4라는 거를 x 더하기 1과 y 빼기 1이 나눠 먹는 계산인 거야.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거가 얘 값이 1일 거야. 앞에. 그럼 뒤에 게 4가 될 수 있고요. 앞에 게 2가 됐어. 뒤에 게 2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게 4가 됐어. 뒤에 게 1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옆에다 더 쓸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 관점으로 찢어주듯이 해결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곱 처리를 해야지만 정수를 인수분해 하듯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정적으로 되는 값만 잡히고요. 이게 직접 대입을 하면 절대 처리가 안 되는 게 분수 형태가 나와서 유리수로 넘어가서 정수가 깨질 때, 유리수로 못 넘어가서 정수가 그대로 될 때 그걸 구분을 못해. 우리가 함부로 대입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곱으로 바꿔서 정수만 된다. 왜? 정수에다가 정수 합치니까 얘는 정수다라고 정수 범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는 정수의 곱으로만 고정된다라는 개념을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x값이 몇이야? x값 0이죠. 옆에 x값 0이야. y값은요? 5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0,5가 된다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푸는 거야. x값이 몇이 돼? 1. y값이요? 3. 그래서 1,3이 된다. 둘. 그 다음 x값이 몇이 돼? 5, y값이 몇이 돼? 2, 5,2.
이렇게요. 그 다음 x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4가 돼.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0, 마이너스 5, 0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유리수 아닌 걸로 끊어서 풀기 시작하면 절대 못 풀어, 문제를. 자, 그 다음 세 번째. 3개밖에 없어, 실수 조건. 실수 조건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1가지 볼 거고요. 실수 조건은 그냥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살려서 푸는 거야. 요것만 적어 놓으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시면 얘가 안 될 때 우리가 판별식 dx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실근의 입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근의 판별로 바꿔주시면 돼, 문제풀이를.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 실수의 완전 제곱으로 처리가 안 되면 실근이 될 수 있게 판별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수라는 거 관점 자체가 세게 잡혀있던 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조건 하나고, 실근으로 방정식 처리를 하면은 실근값이 되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 2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년에 시험 대비할 때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맨날 똑같이밖에 못해요. 이거 슬슬 많이 들었지? 지금 이거 시험 대비도 껴서 들었지? 이거 할 때? 좀 재미가 없죠, 이게. 그래? 애들아, 이거 한 3번 들으면 틀리기가 쉽지가 않다. 3번 들으면 정수 조건이면 뭐 해야 돼요? 곱! 이러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된다. 자, 정수 xy 곱값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할 때 관점은 y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 곱으로 처리할 거야. 그냥 조작하는 거야. 2 덩어리 곱 조작. 그 다음 옆에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게 곱 조작 거는 거야. 그럼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괄호 쳐주시고요. 내가 플러스 1 걸었으니까 빼기 1이 빠질 거니까 이항하시면 값이 4가 되겠다 라고 식만 세팅하면 돼. 그러고 나서 y 플러스 1로 묶어. 그 다음 x 플러스 1 묶여. 그래서 얘랑 얘 곱으로 묶일 거고 이 값이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이 4다. 그랬을 때 얘네 곱값이 4라는 거니까 1, 4, 4, 1, 2, 2.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할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자, 얘네 값 처리하면 된다. x 더하기 1이 1이야. 우리 몇이에요? 0. y 더하기 1, 요 값은요? 3. 얘가 똑같은 계산식이니까 3, 0. 똑같이 하면 된다. 더하기 1 똑같이 해요. 여기서 1, 1.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5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겠다. 그때 두 개 곱값의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얘 곱해주시면 우리가 10이 나오겠네. 얘가 최대값. 빨간색이 XY 순서쌍이야. 오늘 부등식 초이까지 합니다. 학교 다녀서 방학 때보다 힘들죠? 힘들어 보인다. 그래요? 비슷해요. 요건데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고 근의 관점을 잡아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안 되지. 근의 공식 쓰지도 말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볼 거야. 두 근의 합은요 m 플러스 2야. 그 다음 두 근의 곱은요 2m 플러스 2야. 봐봐, 너네가 정수끼리 합쳤어. 정수가 아닐 이유가 있어 없어? 정수끼리 합치면 무조건 정수야. 정수랑 정수 합치면 정수에 제한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정수랑 정수 곱했어. 어디예요 범위가? 정수겠죠. 오케이? 이거 직접 곱한다고 생각해봐줘야 돼. 무리수랑 무리수 곱하면 무리수야? 안 되죠. 그 다음 무리수랑 무리수 더했어. 무리수야? 아니죠. 그거 뺄셈 연산 되면은 우리가 빵 될 수 있잖아. 루트 2 빼기 루트 2 이렇게 하면은 그 둘이 더하면은 빵이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무리수는 우리가 닫혀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이렇게 못 가.
정수란 건 직접 하면서 우리가 합을 하든 곱을 하든 우리가 정수 안에 닫혀 있는 계산이다. 근데 정수랑 정수 나눴어.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닌 건 잡았어. 근데 정수 안에 닫혀요? 나누셈 할 때 안 닫히지. 정수 계산 써줄게요. 정수 더하기 정수. 이거 알아야 돼.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예요. 그 다음 정수 빼기 정수. 정수예요. 정수 맞아. 근데 세 번째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가 맞아. 딱 하나가 안 돼. 계속해서 정수 나누기 정수. 이거 2랑 3 나누면 유리수죠. 그래서 이거가 정수에 닫혀있지가 않아. 얘만. 그래서 나누셈 연산할 때는 이거 깔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정수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얘가 정수야. 얘도 똑같이 정수. 얘도 똑같이 정수야. 이거 갖고 푸는 게 정수 조건인 거야. 그래서 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그럼요. 여기 m 더하기 2 써있지. 여기 더하기 2란 값도 정수지. 그럼 m이란 값도 정수란 거네. 얘가 정수인 거야. 똑같이. 그럼요. 여기는요. 2 써있지. 얘는요. 얘도 정수란 거네. 요 덩어리는 정수란 거야. 라고 써있는 거야. 일단 이때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m이란 값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m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요 값에다가 밑에 m에다가 대입할 거야. 이유 자체는 알파 베타에다가 값을 이렇게 이항해서 그 값을 대입하면 식 문자 항만 늘어나. 내가 항 늘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고 알파랑 베타 중에 누굴 기준 둘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파 베타 기준 누구로 두는 거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위아래 식에 있는 m이란 문자 갖고 m이란 문자 갖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정수 관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m 값에다 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아래 식은 알파 베타 곱하고요. 그 다음 이 값은 2 알파 플러스 2 베타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좌변식으로 넘기면 알파 베타 빼기 2 알파 빼기 2 베타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는 값이 0이다. 이렇게 수식이 나온 거야. 이제 아까 옆에 문제랑 똑같아진 거야. 알파 베타는 정확하게 정수라는 관점으로 잡혀 있으니까 정수로 문제 끝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 값으로 묶어주면 베타 빼기 2가 되고요. 그때 옆에 마이너스 2 땡기면 베타 빼기 2가 되고요. 그랬을 때 플러스 4까지가 들어가지. 그럼 내가 플러스 4 마음대로 넣었지. 그럼 빼기 4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연산하면 몇 남아? 마이너스 2가 남겠죠. 2 한 걸 거야. 거기까지 한 번 했을 거야. 는 2.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 베타 빼기 2로 인수분해 해줄게요. 그 다음 알파 빼기 2 적어주시고 이 값은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는 우리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차 정수는 정수 안에 닫혀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정수로 해결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정수 조건의 기준은 범위야. 계산 범위. 나누셈 빼고는 다 범위가 닫혀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파 빼기 2 곱하기 베타 빼기 2 곱을 하시면요. 정수니까 양수, 음수 상관이 없으니까 4번 해야 된다. 아이고 자리 좁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베타 값이 몇이야? 3 되겠죠. 알파 값은요 4가 되겠죠. 그 다음 베타 값이 4가 되고요. 3 이렇게 되겠다. 같은 연산이어서 한 번만 하면 된다. 같은 연산법이어서 둘이 빼있는 게. 그 다음 1이고요. 요 값은요 0이 되고요. 그때 0이 되고 얘가 1이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 하래? m의 값 구해라. 그럼 우리 알파 값하고 베타 값 구했잖아. 알파가 값이 4고요. 그 다음 베타가 값이 3이야. 요거일 때 값을 대입 거나 알파 값이 3이고 베타 값이 4인 거를 대입 거나 둘이 합계산은 똑같죠. 그래서 값이 중복돼서 적는 거는 m의 값이 2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m의 값이 우리가 7 빼기 2에서 5가 한 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5가 나왔다고 m 값은 2번 표시하겠다고 하는 거는 수직선의 표시 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야. 5는 2개 있다.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안 되는 거야. 5는 오직 하나야. 알겠어? 5 2번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 하나 되고요. 1, 0 갖다 대입해주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랑 얘 둘이 합연산 해주면 된다. 중복은 하면 안 돼요. 수직선상. m의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m의 값을. 자, 74번 볼게요. 네, m의 값은 2개밖에 안 나온 거지.
5를 더블 체크하면 안 된다고. 그럼 5가 2번이라고 하는 거라고. 5 숫자가 2번. 자, 한번 생각해보고 와요. 그러고 의문 있으면 말해봐. 자, 74번 갈게요. 다음 식에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에 대해서 xy 곱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다. 자, 그럼요. 이번에 음의 정수라고 써있는데 음의 정수 지울게요. 음의 정수 xy. 음의 정수래. xy가 모두 음의 정수래요. xy가 모두 음의 정수다. 지금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져봤을 때 잘 봐봐. 나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 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어.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합이랑 두 개에 대한 곱 이런 처리가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너네가 문제 풀려고 하면 이거 식을 그냥 전개해가지고 연다고 생각해봐. 그럼요. 여기 식이 적지 마. 틀릴 거여서 EXY 여기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리저리 돌려봐야 돼. 그럼 여기 앞에는 X 빼기 Y의 완전 제곱인데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야. 이런 거 풀 수 있어? 풀 수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풀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X값의 관점으로 근의 공식에 대해서 접근할 거야. X만 기준 문자로 볼 거고요. Y는 개수로 볼 거야. 그래서 X값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정리를 해놓고 걔네가 음의 정수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접근할 거야.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때 우리가 잘 볼게요. 여기에서 근의 공식 갈 거야. 근의 공식. 그러고 나서 풀이법 하나 더 알려줄게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근을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 짝수 나오죠? 2 곱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b 요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값을 우리가 지울 거 지워주시면 여기 x값은 y 플러스 1 뿔마 루트 2y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일단 정수 범위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는 저기 루트 2y 플러스 4 저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 값이 처리되면서 나가줘야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요걸로 하나 풀고 하나 더 풀려있는데 나 한 30초만 계산 한 번만 해볼게. 잠시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적어놓고 왜 갑자기 딴 생각을 했지? 미안하다. 자, 여기에서 무리수 나오지, 형태가. 맞아? 그래서 여기가 제곱수 형태로 그냥 끝나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y 플러스 4라는 값이 반드시 어떤 숫자여야지 우리가 일단 정수가 아니라 실수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어때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이때 4를 이항해 주시면 이 y값은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정수 y값은 y는 마이너스 2일 때랑 y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 조건밖에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y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대입 넣어주면 이 부분은 0이 되면서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값이 어때요? x값이 몇이지?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y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루트가 살아버리지.
그래서 루트 2에다가 앞에 뿔마 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0이어서 x값은 얘네가 되는 건데 음의 정수라 했기 때문에 얘밖에 안 돼요 라고 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요. 값 지워주면 돼. 이렇게. 이게 하나풀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는데 x도 2차, y도 2차 연산이기 때문에 곱 처리로 정수값 계산을 못하고 정수 부분 우리가 정수 조건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음의 정수 갖고 조건이 달려있지. 그래가지고 음의 정수 조건이 달려있다 보니까 지금 식에 대해서 음수가 될 수 있게끔이 아니라 먼저 실수가 될 수 있게끔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풀이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실수인 x가 되게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판별식 dx를 걸 거야. x를 기준 문자로 판별식을 걸 거야. 그 계산이 저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 값이 어때야 된다?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x가 실수 자체는 될 수 있다 라고 걸리고요. 그때 y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주면 이 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우리가 뭐가 돼? x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허수가 아닌 실수부터 될 수 있다고.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만 해당된다고. 음의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건 거예요. x가. 똑같은 연산이야. 자, 적어주셨으면 됐고요. 그랬을 때 음의 정수 둘의 곱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 나오고. 자, 75번. 여기 정수 조건 그어주시고요. 실수 조건으로 문제 바꿔주세요. 75번. 거기 네이밍 돼 있는 거. 실수 조건. (75) 실수 xy에 대해서 써있고요. 9x제곱 플러스 6x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y제곱 옆에다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얘가 성립한다 라고 써있어. 성립하게 하는 실수 xy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x 빼기 y요. 자, 요거 갈 건데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xy가 실수라는 값 자체가 적혀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후서가 봐줘. 우리가 풀이 이건 2개 해줄 거야. 오늘 부등식 설명까지밖에 못해도 첫 번째 풀이 우리가 실수의 제곱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살려서 푸는 거야. 살려 얘를.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조작을 걸겠다는 거야. 조작을 어떻게 걸 건데 지금 여기 9x제곱 있고 6xy 있죠. 그럼 얘랑 세트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자, 봐요. x라는 문자 기준으로 먼저 봐주시면 얘네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겠다는 거야. 완전 제곱. 완전 제곱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9x제곱 데리고 오고요. 플러스 6xy 달았을 때 얘랑 세트가 될 수 있는 y는 y제곱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나와. 그럼 옆에 y제곱 하나 띄워놓고 이때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앞에 거는 3x 플러스 y의 전체의 완전제곱 그 다음 옆에는 y 빼기 2의 전체의 완전제곱이 되니까 이 값은 0이어서 앞에 값이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x 얘가 되고요. 두 번째 y 값은 2가 될 때 되니까 2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면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맨 끝에 처리법 모르실까봐 한 번만 더 할게요. 앞에 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래.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요게 숫자가 5가 나왔어. 만약에 계산했을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는 허수라고 하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y가. 오케이? x 플러스 3x 플러스 y가 얘 값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얘 3x 플러스 y 값이 허수가 된다는 거잖아. 허수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수 형태에다가 마이너스 달린 음의 실수야. 제곱했는데 그 형태가 된다는 건 3x 플러스 y가 순허수가 된다는 거고 순허수가 된다는 거는 x나 y 둘 중 하나는 값이 허수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허수 값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x, y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깨지기 때문에 얘가 덩어리가 음수일 수가 없다. 반드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만 실수 하에서 풀린다 라고 한 거야.
처음부터 이 조건 살린다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풀이로 안 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면 첫 번째로 잘 안 풀려. 그래서 두 번째 확장해 줄 거예요. 네. 여기 75번은 실수. 그거 실수 조건으로 봤거든. 이건 그냥 이거. 그것도 실수 조건 맞아. 이것도 실수. 음의 정수인데 실수 조건을 걸어가지고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1번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1번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해결 불가인 식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기준 문자만 둬주는 거야. 나는 x를 기준 문자로 적을래. 9x제곱. 그럼 6yx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뒤에 y에 대한 식은 모두 다 상수항이 되는 거야. 맞죠? y에 대한 건 상수항이야. 기준 문자 x로 한다는 거야. 지금 기준을 x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식에 대해서 x 값에 대한 입장부터 챙기자고. x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식이 x 값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x라도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요. 다음 식을 써주시면 여기에서 2 곱하기 3y죠. 3y. 그래서 9y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 18y제곱. 그 다음 옆에 계산해주면 플러스 36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6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냥 판별식 쓴 거예요. 짝수 공식으로. 4분의 dx 쓴 거예요. 짝수 공식. 그랬을 때 다음 식을 계산한다. 마이너스 9y제곱 되고요. 옆에 플러스 36y 되고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9 다 날릴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뭐래? 0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래서 이거 y 빼기 2의 완전 제곱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너네 실수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돼? 어디가 안 돼? 작다라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같다일 때 한 번만 허용되니까 y값은 반드시 2다 라고 y값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y값이 2니까 y값을 2를 다음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대입 후 x값을 찾는 거야. x 찾기. 그래서 대입하면요. 9x제곱 되고요. 그 다음 식에 2 대입해주면 플러스 12x 되고 뒤에 부분 계산하면 몇이지? 8 빼기 8 플러스 하니까 값이 플러스 4가 나오겠다. 맞나요? 갑자기 계산하기 왜 이렇게 싫지? 4, 2, 8 됐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3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값이 0이어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 다음 식이 된다. 그래서 한 값만 나와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처리법 적어놔야 돼. 이거 워크북에 껴있어. 문제가. 그래서 다 풀어준 거야. 두 번째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일부 있어. 첫 번째로 완전 제곱
주면 적었었어? 다 못 적었어? 괜찮아? 오케이. 자, 실수 조건 그것까지 알면 돼. 후서가 적었어? 어? 적었어? 오케이, 알겠어. 아, 뭐 안 믿기는데. 자, 그 다음 쪽 1차 부등식 써 있는 거 보세요. 1차 부등식. 자, 일단 개념 먼저 할 거야. 개념하고 시간 딸리면 끝낼 거야. 문제 안 풀고 15개씩은 한 주에 해가지고 최대한 30개씩은 끝내게. 그러면은 그 너네 그 내신 산출됐을 때 12월쯤이잖아. 그때쯤에 끝나 어차피. 지금 240번까지 있거든요. 지금 75번까지 했지. 뭐 한 주에 30개씩 하면 한 달이면 거의 끝나는데 시험 대비가 껴있어서 시험 대비 한 주 반 이 정도는 그냥 중3것만 할 거야. 그러고 겨울방학 때 다시 돌리면은 충분히 잘해요. 괜찮아. 알겠지? 주면 겨울방학쯤에 이제 2학기 거 같이 나갈 거야. 2학기 거. 1학기 거, 2학기 거 이렇게. 이게 그거래 그냥 죽음인데. 자, 화이팅. 자, 1차 부등식 갈 거야. 자, 1차 부등식은요. 첫 번째, 우리 부등식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해. 부등식의 정의 뭐 이렇게 쓰자.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 AX가 B보다 크세요 라고 써있어. 그랬을 때 다음 식을 그냥 A 갖고 나눠주잖아? 그거부터가 하면 안 되는 행위야. 너네 고등걸 문제 하려고 하잖아? 다음 식이 그냥 부등식인지 1차 부등식인지 구분을 하는 개념을 항등식에서 끼고 왔다고 잡혀 있는 거야. 뭔 말이냐? 다음 식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A 값이 0일 때와 A 값이 0이 아닐 때로 꼭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해야 되고요. 항등식처럼 한다는 거야. A 값이 0이야. 그럼 A 값이 0일 때 두 가지 처리가 돼요. A 값이 0이야. 그럼 왼쪽 식이 어때요? 0. 그 다음 오른쪽 식이 B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첫 번째 1번 B 값이 실제로 0보다 작은 값이면은 다음 식은 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맞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항상 참이다. 항상 참인 부등식이야. 그러고 내가 형태를 잡아주면 그때 B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둬주시면 0보다 마이너스 3이 작다.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꼴. 이렇게 이런 형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얘 B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그러면 얘는 항상 거짓인 부등식이 돼요. 항상 거짓이야. X에 무엇을 넣어도 절대 안 되는 부등식이야. 그러고 형태를 보시면요. 얘는 우리가 X에다가 1억을 넣어도 A 값이 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좌변은 0이야. 0. 근데 B 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7 이런 숫자야. 근데 얘가 더 크다. 인 꼴이니까 우리가 절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거 답 처리할 때 A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구분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해가 있는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항상 참인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되니까 해가 있는 부등식의 범위에 맞는 범위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해가 없는 부등식은 해가 없는 부등식에 제가 껴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네. 아, 얘는 해가 있다고. 항상 참이니까 해가 있다. 그 다음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항상 거짓이니까 해가 만족하는 X값이 없다고.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A 값이 0이 아니야. 그럼요. 요 때는요. 요 부등식을 뭐라 불러? A 값이 0이 아니니까 그치. 1차 항이 사니까 이때는 1차 부등식이 된 거야. 이때부터가 1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A 값이 0보다 크세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0보다 작으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야. A 값을 나눠. 그럼 X 값은 A분의 B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0보다 작아. 그럼 X 값은 A분의 B보다 작다. 두 가지로 해가 잡힌다. 1차 부등식일 때는 푸는 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지. 후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자, 근데 위에 부분을 잘 써놔야 돼. 요거 첫 페이지에 써놓으실 거예요. 지금 첫 페이지에 써주세요. 저 위에 쪽이 중요해. 위에 쪽이. 주빈아, 여기 없어 혹시? 있어. 네, 내년에 책 만들 땐 더 잘 만들게. 이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요거가 뒤에 98쪽에 써있긴 써있어. 98쪽에. 근데 위에 거 처리가 중요해. 저기 꼴 잡아주는 게 많이 중요해. 불능 부정 써있는데 그거 뭐 기억 안 해도 되니까 그 용어 안 나오니까 교육과정상.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 항상 참이다. 해가 뭘 해도 없다. 시원이 알아들었어? 참이라고 하니까 해가 있겠지. x에 뭘 넣어도 다 참인 거야. 절대값 부등식 하나 하고 끝낼 거야. 문제 못 풀겠다. 집을 못 가요. 아, 또 학원 있구나. 헐.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화이팅이다, 우진아. 화이팅 많이 하세요. 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아니 쌤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더 남겨서 공부를 시킨다고 막 해가지고. 응. 난 이건 그 학원에 신고하고. 내일 이사예요. 이사날. 뭔 데로 가? 아니 휴식스테이트 얘기하세요. 요 앞에? 행복하세요. 가까운 데로 오는 거지. 다행이다, 우진아. 너 많이 걸리더라, 시간이. 책을 놓고 오면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리. 축하한다. 좋네. 우진 방학 때 고생했다, 자전거 타고. 자, 그 다음 절대값까지만 할게요. 절대값까지만 오늘. 오. 귀여워. 자전거 타고 아, 난 자전거 타면 3분인데. 빠르면 1분? 자기 살지 않나? 맞아. 형 어디서? 준비 다 됐어? 적었어? 그러가? 그냥 거기 써 있으니까 일단 문제 푸시면서 더 개념 보시면 되고요. 개념 하나만 딱 더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주면서 시작할게. 근데 오늘 거 부정방정식 꼭 정리해야 돼. 그거 1차적으로 등급이 높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부정방정식을 잘 못해. 거기가 사고력이 필요해서 식이 한 개인데 뭐 어떻게 맞히지? 라고 하는 데여서. 그래서 그 조건을 분석하면서 풀어보려고 숙제에 내줄 거예요. 그 부분을. 알겠지? 그 부분 해오면 돼. 많이 풀면 금방 풀려. 알겠지? 금방 잘해줘. 거기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절대값 부등식 볼 거예요. 먼저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이란 게 뭐야? 무슨 개념? 절대값. 그 수직선상에 어. 같은 거리에 있는. 아예 나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 0에서 떨어진 거리. 도와줘. 떨어진 거리.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5. 요 값은요? 0에서부터 5칸 떨어져 있지? 그래서 5인 거고 절대값 5는 우리가 똑같이 5잖아. 이거가 0에서부터 떨어진 관점으로 봐야지 우리가 절대값이든 방정식이든 처리하기가 일단 1차적으로 쉬워.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거리 개념이 잡혀있는 거리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부등식이야. 잡을 수 있는 부등식. 수 있는 절대값. 절대값 부등식. 두 가지만 빨리빨리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이 말뜻은 뭐냐면 x 더하기 1의 절대값이 7보다 크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요 형태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거리 개념 자체를 잡을 수 없어. 거리 개념 못 잡는 부등식. 거리 개념 없는 부등식. 없는 절대값 부등식.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 부등식. 자,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뜻이냐. x 플러스 1 값이 3x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가 기준인지 봐야 돼. 우변에 7 써 있지?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0에서부터 봐봐. 이렇게 있는 거야. 0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떨어진 거리가 7보다 크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수직선상에 표기하면 7보다 오른쪽에 x 플러스 1이 있거나 마이너스 7보다 왼쪽에 x 플러스 1이 있으세요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범위화해주면 x 플러스 1의 위치는 7보다 크고요.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1의 위치가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라고 써 있는 거야.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달라는 거야. 절대값 처리할 때 맨날 0에서 떨굴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 거는요. 이때는 얘는 x 값이 6보다 크거나 저 왼쪽 거는요. x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처리법이야. 우진아 딱 요거 하고 갈 거야. 딱 맞겠어.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예제 더 해줄 거야. 알겠어? 계산 거기부터 해줄 거야. 아까 것도 다시 해줄 거야. 부정방정식만 똑바로 해야. 자,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 얘 값이 3x 플러스 5보다 크대. 근데 이번에 수직선에 표기하려고 하는데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x 플러스 5란 거야. 그건 풀 수 없다. 왜? 얘가 3x 플러스 5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왜?
거리값 자체가 얘가 3x 플러스 5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모르는 값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너가 마음대로 표시하면 안 돼서 우리가 절대값 풀이법으로 접근한다. 어떻게? 첫 번째 1번.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이 접근한다. 그래서 하나 이항하시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는 우리가 왼쪽 절대값을 우리 어떻게 나와? 그냥 뚫고 나와. 그래서 3x 플러스 5 얘가 되고요. 그때 얘를 이항하고 이항해서 계산 정리해주면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가 필요해요. 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작성한 거야. 근데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맞아? 아닌 거야. 기준 하에서 해가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 기준 갖고 식을 작성했기 때문에 없다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할게요. 이거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기준 하에서 식을 작성하는데 그때 왼쪽 식은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오른쪽 식은 3x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다음 식을 이항하시면 4x가 되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때 이 값이 더 크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야. 이 기준 하에 얘가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첫 번째가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이 기준 하에 들어가니까 얘는 해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실 분은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